자, 여기 제가 화면에 정리를 해놨어요. 작업할 사진과 동영상을 모아서 앨범 만들어 두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혹시 스마트폰에 우리 갤러리에 들어가면 촬영한 것들이 쭉 저장이 되잖아요. 하면 저장이 되는데 그 갤러리 안에서의 작은 앨범 폴더들이 있어요. 그 앨범 폴더 만드는 게 중요하고 제가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사전 작업을 해서 내가 만들 영상의 사진들을 한 앨범에 모아두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새 프로젝트를 열어서 사진이랑 동영상을 쭉 배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백뮤직이라든지 음악이 들어간다면 음악을 그 다음에 바로 불러와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오디오에 맞춰서 각 사진이나 동영상이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길이를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그 박자에 맞춰서 전환되는 그 길이만 잘 하더라도 영상이 되게 깔끔하게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막으로 뭔가를 넣을 게 있다면 텍스트 입력하고, 그 다음에 혹시 내레이션을 넣어야 된다, 내가 뭐 설명하는 음성이 들어가야 된다 하면 음성을 넣는 것도 짚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효과를 내는 거는 에셋스토어에 가서 다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것도 살짝 알려드리고, 이제 다 만든 영상들을 이제 유튜브 혹은 카카오톡 다양하게 이제 발행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추출하는 거, 그것까지 해서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흐른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제가 제 휴대폰 화면을 공유할게요. 자, 갤러리에서 혹시 여기 카메라로 우리 담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을 PD라든지 여기 보면 앨범이 있는데 앨범 만드실 수 있으세요? 네, 앨범 만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할 때는 내가 이 앨범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불러올 거기 때문에 그게 삭제가 되면 작업한 파일들에서 그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는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다 만들어 놓던 거를 못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뭐 5시간, 6시간 작업했는데 그게 다 날아가는 격이 되기 때문에 앨범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앨범 만들기를 해서 오늘 만약에 짹짹이죠. 짹짹이라는 앨범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되고, 제가 오늘 한번 연습을 할 거는 3가지 해서 앨범으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어떤 앨범으로 이동하냐면 짹짹으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럼 짹짹이라는 앨범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쓰고 싶은 영상이, 이 영상 2개를 또 앨범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짹짹이라는 앨범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다 보면 왜 이걸 하는지 더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키네마스터 다운로드 받으셨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가요. 자,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제가 설명이 좀 빠를까요? 급해서. 지금 하시는 거 보고 따라 계속하면 되나요? 네, 네. 하시면 좋아요. 자, 우리가 새 프로젝트를 여는데 여기 보면 화면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16대 9 비율, 세로로 9대 16대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화면 비율에 보면 이 표시가 유튜브 표시 같죠?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인스타그램 표시 같죠? 이렇게 해서 화면 비율을 정해서 우리가 만들면 되는데, 자,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그럼 내 유튜브에 올릴 거면 16대 9 비율로 해야 되겠죠? 인스타그램으로 만들 거면 1대1 비율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내가 16대 9 비율로 영상을 만들 거면 사진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 16대 9 비율로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한다면 촬영할 때부터 카메라 비율을 1대1 비율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만들기 쉬워요.
그러면 여기 밑으로 내려보면 프로젝트 이름이라고 있어요. 여기 프로젝트 이름에 찍찍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터치를 하면 자판이 뜨니까 이렇게 해서 아랫부분에 사진 배치라든지 사진 길이가 있는데 요거는 심화 쪽이니까 패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 미디어 브라우저라는 창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휴대폰 갤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만들어 놨던 저는 찍찍을 찾아갈 거예요. 여기 보면 찍찍이가 있거든요. 들어가서 내가 사용할 사진과 동영상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상을 만들기 전에 순서를 대략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순서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저는 순서를 정해서 미니로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밑에를 여기 부분을 작업바라고 하거든요. 작업대 이렇게 해서 불러와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X 상단의 X를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화면 상태가 기본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게 각각의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사진이 쭉 배열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찍찍 영상을 일단 만들어 볼 수가 있겠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오디오를 제가 그냥 바로 불러와 볼게요. 오디오에 들어가서 혹시 찍찍 영상, 소리, 음원 다운로드 받으셨어요? 받으실 수도 있겠다. 받으셨다면 그게 아마 저장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오디오 브라우저예요. 쭉 들어가서 저는 다운을 받았는데 여기 MKY의 찍찍이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터치를 하면 소리가 들리거든요. 나 이 노래 쓸 거야 라고 할 때는 여기 플러스 표시가 있죠. 플러스 표시를 누르면 이 아래에 불러와 집니다. 그런데 이 불러올 때 이 빨간 작업바, 작업 헤드라고 하는데 얘의 위치에 따라서 얘를 불러오거든요. 근데 음악을 제일 먼저 오게 할 거면 맨 앞으로 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플러스를 하면 이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맨 앞으로 해놓고 플러스 눌리면 아래에 오디오 파일이 이렇게 불러졌다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X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 삼각형 세모가 재생 표시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보시면 우리 영화관이나 이런 데 보면 처음에 어두운 상태에서 서서히 밝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는 게 여기 톱니바퀴 보이시나요? 톱니바퀴 눌리시면 동영상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페이드 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페이드 아웃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와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깜깜한 상황에서 밝아지는 거. 우리 왜 영화관에 가면 보이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 전체 영상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둡게 시작하는 거. 영화처럼 그 하는 게 프로젝트 설정에 가서 동영상에 들어가서 동영상 페이드 인을 활성화시키고 끝날 때도 서서히 끝나면 지금 끝나는 중이구나, 끝나는 과정이구나 라는 거를 보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대부분 활성화를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음악 박자랑 얘가 변환하는 게 좀 안 맞다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자, 그냥 상태 봐보세요. 이 지점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자, 플레이를 시켜서 재생을 하다가 이 박자에 요 화면에서 딱 전환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지점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를 하면 여기 상단에 가위 표시가 있습니다. 얘를 터치를 하면 트림 분할이라고 해요. 자른다라는 얘기죠. 가위로.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뒷부분을 잘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트림 이렇게 하고 체크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요 음악 지점까지 자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럽게 돼요. 요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악을 불러오는 거고, 또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 텍스트 자막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막은 레이어에 들어갑니다. 레이어에 들어가면 텍스트라는 게 있죠. 이렇게 텍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또 자판이 뜹니다. 자판이 뜨는데 여기에 뭐 원하시는 거 하나씩 써보면 돼요. 예를 들어 저는 14 마치. 근데 글자가 안 보이죠?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 글자가 보입니다. 아까 여기 요 지점, 요 명령처에는 페이드인을 시켰기 때문에 까만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글자가 안 보이는 거.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 위치로 움직이면 이렇게 글자가 보이죠. 글자의 크기를 늘리는 거는 이렇게 줄이는 거, 그 다음에 기울이는 거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에서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를 넣을 때 여기 작업대에 있는 요거를 아래 T를 터치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화면에 글자를 터치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 옆에 창이 열리죠. 이 창은 이 글자 텍스트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능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터치를 하면 이렇게 떠요. 자, 비교해 볼게요. 그냥 이건 기본 화면일 때. 근데 내가 글자 텍스트를 좀 조절하고 싶어. 그러면 아래 T를 터치해도 되고 위에 글자를 터치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옆에 메뉴가 찬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글 문서를 할 때도 폰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 폰트를 좀 바꾸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여기 A 표시가 있죠. 이 A로 들어가면 글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 상단에 보면 상점 있죠. 상점. 이제 쇼핑하러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폰트라는 게 떠요. 자, 폰트라는 게 뜨는데 지금은 고딕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여기 말고 한국어로 들어가요. 한국어로 들어가서 다양한 폰트들이 있죠. 그래서 나 요 만약에 카페24 숑숑이 좋다 라고 하면 터치를 하고 여기 다운로드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 설치되면 뜨는데 다운로드가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폰트 하나씩만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세요. 자, 이렇게 갤러리에 들어가서 사진, 그 다음에 아무 음악이나 하나, 그 다음에 글자 텍스트까지 한번 해보세요.
질문은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하시면서 들으세요. 질문이 사진으로 붙이는 중인데 사진 노출되는 시간 조절 못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요거는 자, 우리 사진을 터치하면 이렇게 되면서 얘를 꾹 눌리잖아요. 그러면 재생 시간이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늘리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재생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요 끝을 노란색 오른쪽 끝이 됐든 왼쪽 끝이 됐든 꾹 눌린 상태에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 재생 시간이 늘었다 줄였다 합니다. 그런데 헷갈리시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제가 이 손가락 두 개로 여기 아랫부분 여기 있죠. 여기를 손을 붙였다 늘렸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자, 이렇게 작게 보였다가 크게 보였다가 하죠. 얘는 내가 편집을 할 때 얘를 좀 확대해서 보고 싶다 또는 너무 길면 축소해서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 시간이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얘는 내가 편집할 때 화면을 조금 전체적으로 보고 싶을 때 줄여서 또는 넓게 아주 디테일하게 편집해야 할 때는 손으로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휴대폰은 바닥에다 대고 이렇게 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설정에 들어가서 동영상 여기 편집 화면이죠. 여기 보면 사진끼리 프로젝트 설정 값이 있어요. 대부분 아마 3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불러오면 그 사진의 길이는 전부 3초로 세팅이 되는 건데 내가 만들 영상의 템포가 조금 느리다 라고 하면 기본 템포를 4초로 세팅을 하고 불러오면 다 4초가 되는 거예요. 사진들은. 그래서 그 템포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백뮤직으로 쓰는 그 음악의 템포가 빠르냐 느리냐 이런 거가 많이 좌우하죠. 그래서 사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음악을 바로 집어넣는 이유가 그 이유이기도 해요. 자, 됐습니다. 16대 9로 만들고 싶은데 세로 영상이 된 가로 영상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세로 만들기로 할 때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 16대 9 비율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폰트 이제 한번 해볼게요. 폰트를 다운로드 받으셨겠죠? 그럼 여기를 터치합니다. 다시 우리 AA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다운로드 받은 게 많아서 이렇게 뜨는 거고 아마 우리 짹짹이님들은 뭐 하나, 둘 뭐 이렇게 뜨겠죠? 내가 좀 전에 다운로드 받은 거. 그러면 얘를 터치합니다. 내가 변경할 폰트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선택되어진 건 이렇게 위에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내가 선택을 했는데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 하면 다른 거 선택을 하면 다시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상단에 체크 표시 있잖아요. 이 체크 표시를 터치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경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뒤에 사진이랑 이 글자 색깔이랑 너무 변별력이 없죠. 그래서 글자 색깔은 뒤에 사진에 따라서 내가 색깔을 지정을 하거나 변경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 하얀색 메모가 보일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글자가 하얀색이어서 하얀색이 뜨는 거예요. 여기 터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다양한 색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검정색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기존의 색이 하얀색이었는데 검정색으로 바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체크를 하고 나오면 바뀌어 있죠. 그러면 하얀색일 때보다는 훨씬 더 가독성이 있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글자를 읽기 편하게 해주죠. 영상은 보는 사람이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다시 재생해 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 이 텍스트도 보면 이 텍스트를 또 화면이 딱 바뀔 때 글자도 탁 사라지거나 없어져야 되거나 하겠죠. 그러면 여기 글자의 길이는 여기까지. 그러면 글자가
요 사진 있는 동안은 글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글자를 늘리는 방법은 터치를 해서 이렇게 쭉 늘려도 돼요. 그리고 여기 짐작으로 맞춰도 돼요. 그런데 짐작으로 맞춰도 되지만 명확하게 얘한테 맞추고 싶다. 끝나는 지점을 정확하게. 그러면 얘를 터치를 해요. 사진을 터치를 하고 이거를 이렇게 넘기면 맨 끝으로 와요. 더 이상 가지 않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그 상태에서 이 빨간 선, 작업 패드 요 선을 위치가 잡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작업 보드를 터치. 선택된 게 하나도 없죠. 이 상태에서 텍스트를 터치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그 빨간 선, 작업 헤드 선상에 글자가 겹쳐지죠. 그럼 이때 쓰는 게 여기 또 트림 분할, 가위 표시. 가위를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오른쪽을 잘라버려야 되겠죠. 이 사진 끝나는 지점에 맞춰서 글자도 끝나야 된다. 라는 거 분할합니다. 그러면 이 사진과 시작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간단한 거 여기 in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이시죠? in 애니메이션. in 애니메이션은 뭐냐면 이 글자가 화면으로 등장을 할 때 어떤 효과를 줄래? 라는 거예요. 그래서 in 애니메이션은 이 글자가 화면에 등장할 때 주는 효과, out 애니메이션은 나갈 때, 맨 끝에 가서 여기 사라질 때 어떻게 사라질지 주는 효과예요. 그래서 in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가면 페이드 우리 단톡방에 한번 얘기 나왔는데 이거는 서서히 밝아지는 거예요. 글자가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에요. 시간. 서서히 밝아지는데 페이드 효과를 주는데 1초 동안 줄 건지 1.5초 동안 줄 건지 2초 동안 줄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페이드 인 할 때 내가 1초를 줬으면 페이드 아웃 할 때도 1초를 주는 게 좋아요. 세트로. 처음에 나타날 때는 1초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질 때 2초 동안 사라지는 것보다는 앞뒤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페이드인 효과. 여기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 요거는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밀기는 이렇게, 왼쪽으로 미는 거는 이렇다. 자, 우리 단톡방에 무슨 질문이 있었냐면 여기 이 사진에다가 서서히 밝아지고 서서히 사라지는 페이드 효과를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질문을. 그런데 이 페이드 인, 요 인 애니메이션 요거는 레이어 미디어에서만 가능해요. 레이어 미디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맨 첫 번째 줄 있죠. 이 맨 첫 번째 줄, 이 첫 번째 줄이 메인 미디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레이어는 그 아래, 메인 아래에 있는 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 부분은 다 레이어예요. 이 레이어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만 인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레이어에서 사진을 불러왔거든요. 그러면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층층이 이렇게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층에 다른 사진을 이렇게 쌓을 수도 있고 다른 음악을 쌓을 수도 있고 글자도 쌓을 수가 있고 이렇게 몇 층씩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로 갔을 때 터치를 하면 인 애니메이션에 페이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얘를 터치하면 이거와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은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하지 말고 걔를 터치하시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음성을 넣고 싶다 하실 경우도 있겠죠. 음성을 넣고 싶을 때는 여기 녹음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누르고 여기에서 이제 녹음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정지. 그러면 이렇게 다르죠. 같은 소리이지만 다른 이 보라색이 내 음성이 녹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사진에서 제 음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얘를 터치해서 위치를 잡고 이 위치에서 녹음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위치에서 녹음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일 뭘 하든 효과를 넣든 뭘 넣든 간에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해요. 위치를 내가 잘못 잡으면 이렇게 음성을 녹음하기도 하고 텍스트를 했는데 위치를 이렇게 옮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도 있겠죠. 내가 사진 배열을 했는데 사진의 위치를 좀 바꾸고 싶을 수 있겠죠. 자, 얘가 지금 세 번째로 들어간 사진인데 얘를 첫 번째로 빼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아무것도 선택 안 된 이 상태에서 얘를 꾹 누르세요. 한번 꾹 눌려보세요. 그러면 손끝으로 징 하는 느낌이 올 거예요. 징. 징 하는 느낌이 오면서 선택이 되어지는데 그때 얘를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맨 앞으로 왔죠. 자, 이렇게 해서 배열을 조절하시면 되는데, 자, 작업 보드를 한번 보면 이게 다 음악이 뒤로 가버렸지. 얘가 앞에 나오니까. 앞에 나오니까 음악이 시작하는 지점이랑 맞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사진 배열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편집을 하고 자막도 위치에 맞춰서 놓고 다 했는데 얘를 중간에서 위치를 바꿔버리면 이게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위치 잡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작업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거 작업하기 전에 다음 단계, 이전 단계로 가고 싶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뒤로 가기 버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키네마스터에도 뒤로 가기 버튼이 있어요. 뒤로 가기 버튼이 여기 상단에 보시면 요거 있죠. 화살표. 얘를 터치를 하면 그 전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앞으로 이렇게 뒤로 가기 앞으로 버튼이 이거다 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하면서 지금 연습하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이제 효과를 들어가 볼 거예요. 근데 효과를 알려드리더라도 너무 많이 쓰면 영상이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효과만 딱 맞춰서 쓰시면 좋아요. 자, 우리 사진과 사진 사이를 한번 보면 사진과 사진, 사진과 영상 사이 이렇게 쭉 보면 더하기 표시가 있어요. 더하기 표시. 그죠? 이거는 뭐냐면 장면과 장면 사이에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이 바뀔 때 어떤 효과를 주고 싶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플러스를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줄 수 있는 건 장면 전환이다. 얘는. 그럼 이 장면 전환에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우리 별로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상점 있죠. 상점으로 들어가시면 또 장면 전환 상점으로 바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장면 전환 아이콘은 여기 꼭 나비 요건데 여기 보면 3D 액션 아날로그 컬러 교차 분할기 쭉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내 영상 분위기나 이런 거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플래시 전환 효과도 있다. 미리 보기가 안 되네. 미리 보기가 되는 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재생 버튼이 있죠. 재생 버튼을 한번 누르면 자, 이 화면 분할 슬라이드라는 효과는 이렇게 이용이 된다라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 분할 슬라이드를 내가 영상에 쓰고 싶다라고 하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두 개 정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지금 질문에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줬는데 그 효과를 지우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 효과도 여기 작업 패드에 아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가우시안 블러 뭐 요런 요거죠. 요거. 그러면 이렇게 가우시안 블러라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자, 여기 보면 왼쪽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이게 쓰레기통이거든요. 얘를 터치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할 때 삭제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음악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 삭제하는 거는 무조건 터치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휴지통이 떠요. 자, 아무것도 선택 안 된 상태가 이 화면 상태. 그런데 내가 뭘 하든 터치를 하면 선택이 되어지는 이렇게 노랗게 체크가 되어지죠. 이때 무조건 휴지통이 떠요. 그래서 휴지통으로 버리시면 삭제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장면 전환 효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다운로드 받았으면 여기 다운로드 받은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씩 한번 넣어 보셔도 돼요. 근데 저는 장면 전환 효과를 정말 잘 안 써요. 근데 만약에 장면 전환 효과를 쓸 거면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쭉 연결된 게 더하기 표시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더하기 장면 전환에서는 화면 분할 슬라이드를 써요. 그런데 두 번째 더하기에는 투명 텍스트 효과를 써요. 이렇게 해버리면 통일감이 없어서 이게 더 정신이 좀 산만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장면 전환 효과를 쓸 거면 한 가지로 통일을 해라. 그리고 연결된 매 순간마다 쓰지 말고 정말 필요한 타이밍에 써라. 그래서 화면 분할 슬라이드라고 하지만 또 막상 들어가 보면 종류가 6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슬라이드를 할 거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괜찮아요. 내가 내 한 편의 영상에 화면 슬라이드 효과를 쓸 건데 첫 번째 화면 덧셈에서는 1번을 쓰고 여기 1번을 쓰고 두 번째 더하기에서는 2번을 쓰고 이렇게 하면 조금은 덜 산만해요. 똑같은 슬라이드 효과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렇게 체크를 했으면 위에 이 체크 표시 터치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얘를 보면 여기에는 효과를 집어넣었구나. 얘는 여기 더하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구나.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냥 더하기로 된 거는 내가 효과를 집어넣지 않은 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어떤 효과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도 터치해 보시면 내가 이 종류도 선택하지만 여기에도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음악 박자에 맞춰서 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배워볼 효과는 레이어에 들어가면 이 레이어는 이 첫 번째 메인 미디어 아래로 다 불러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아래로. 그래서 레이어에 들어가서 미디어로 들어가면 여기 상단에 있는 미디어와 똑같은 미디어이지만 자, 여기 미디어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던 미디어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레이어는 화면 안의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면 이 화면 안에 얘가 들어가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전에 그럼 이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가면 클립 그래픽이라고 있거든요. 클립 그래픽은 뭐냐면 요 사진에 클립으로 끼우듯이 효과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클립 그래픽으로 들어가면 또 이렇게 있는데 아마 없으시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상점으로 들어가요. 상점으로 들어가면 클립 그래픽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하나를 영화 느낌을 주고 싶다 하면 시네마틱 이렇게 해서 하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똑같아요. 내가 이게 어떤 효과인지 알고 싶으면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효과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 캠코더 뷰파인더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화면에 클립 그래픽을 넣으니까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거를 왜 설명을 했냐면 이 클립 그래픽이라는 것과 FX의 차이점은 이 FX는 레이어, 그래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FX로 들어가서 어떤 건 모자이크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다운로드 받은 게 없네요. 이렇게. 자, 얘는 이 아래로 내려가죠. 메인 미디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조정이 가능해요. 위치, 시간 조정이 가능하지만 이 안에 메인에 있는 미디어에 넣었던 클립 그래픽 효과는 이 사진 안에서만 움직인다. 근데 얘는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조절할 수가 있다. 시간을. 이게 FX 효과입니다. 이 FX 효과도 여기서 상점에 들어가서 한번 쭉 보세요. 여기에는 보면 다양한 에셋들 효과들을 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잘 조화롭게 사용하면 효과가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많이 한번 써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얘도 그 다음에 레이어에 들어가면 스티커라는 게 있어요. 스티커도 상점을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상점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새가 있을까?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내가 우리가 상장에 계속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상장에서 나는 하트 스티커나 하트와 관련된 거 뭔가 찾고 싶어 할 때 여기 검색이 있죠. 검색을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또 자막, 그러니까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하트라고 딱 검색을 하면 다양한 하트만 쭉 검색이 돼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처음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다양한 하트 스티커만 검색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거를 하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새가 있을 거는 같은데. 일단 하나 다운로드 많이 받았네요.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세요. 스티커 다운로드. 스티커도 하나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네, 키네마스터 안에서 사용되는 거는 저작권 같은 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 외에 있는 것들 우리가 이제 음악 같은 경우도 가요라든지 이런 거를 불러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작권에 걸리죠. 네, 맞아요. 그래서 키네마스터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퀄리티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음악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쓰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운로드 받은 스티커를 하나 한번 불러와 보실래요? 하나를 한번 자, 이 스티커를 불러오면 얘도 레이어 개념이기 때문에 아래로 나와 있죠. 네온 소셜 아이콘이라는 전 스티커를 불러왔어요. 하고 얘를 터치를 하면 위치 이동 가능하고 이렇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거 움직이다 보면 빨간 선들이 생기죠. 얘는 수평을 맞춰줬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완전 정중앙에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떠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정중앙을 맞추고 싶을 때는 이 선을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점점 이제 우리 레이어에 쌓여가잖아요. 이렇게 쌓여갈 때 제일 많이 소홀하시는 게 끝나는 지점 안 맞춰주는 게 제일 소홀하거든요. 끝날 때 순서가 막 얘는 끝났다가 얘는 있다가 막 이렇게 하면 지저분해져요, 영상이. 그래서 만약에 이런 효과를 준다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위치를 이 메인의 위치에 맞춰서 다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 볼게요. 쭉 보시면 사라졌다가 화면은 바뀌었는데 글자는 남아있고 이러면 되게 정신없거든요. 그럴 때 여기 메인에 있는 사진에서 맨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위치를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작업 패드를 작업 보드를 터치하면 아무것도 선택 안 되어졌죠. 이때 텍스트를 선택하고 오른쪽을 잘라내고 얘는 안 맞구나. 얘를 그러면 자르려면 더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맞춰서 또 여기 트림 분할이라고 있어요. 가위 표시 이렇게 해서 트림 체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개념은 다 똑같아요. 레이어에 들어가는 개념은 다 똑같은데 표현이 좀 달라지는 거. 이게 인 애니메이션. 조금 아이콘이 다르더라도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 그래픽 효과, 텍스트도 넣고 스티커도 넣고 음악도 넣고 자, 음악을 찍찍이 노래로 넣었는데 내가 다른 노래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겠죠. 혹시나 다른 영상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럴 때 바꿀 때는 여기 오디오에 들어갈 거예요. 오디오에 들어가면 자, 음악이라고 뜨는 게 키네마스터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들이에요. 이것들은. 효과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자판 치는 효과라든지 아니면 새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또한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냐면 여기 상장으로 가면 됩니다. 상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자, 여기 위에 효과음이라고 뜨죠. 효과음. 효과음이라고 뜨고 여기 아이콘은 이렇게 줄들이 이렇게 이게 효과음 아이콘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동물 소리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새소리긴 하네요. 까마귀 소리인데. 자, 그래서 멈추고 내가 이걸 쓸 것 같으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효과음. 자, 그 다음에 위에 음표를 터치하면 얘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캐롤부터 어쿠스틱 음악, 어린이 영상에 어울리는 음악, 댄스, EDM, 뭐 힙합 쭉 이렇게 장르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장르를 선택하고 들어가서 들어보시면 돼요. 멈추려면 다시 한번 터치. 이렇게 해서 들어보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 보면 프리미엄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는 그 유료 회원들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만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어린이 이렇게 해서 노래 한 곡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노래도 한 곡 한번 다운로드. 다운로드 받으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상태에서 음악을 하나 바꿔볼게요. 위치를 먼저 정한다. 맨 처음부터 오게 하려면 이렇게 빨간 작업 패드가 앞으로 중간쯤에 다른 곡으로 바꿀 거다 하면 그 위치에서 이렇게 둡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위치에서 음악을 하나 다시 불러오고 싶어요. 라고 하면 오디오에 들어가서
뜨는 음악들이 이렇게 쭉 있죠? 얘를 터치. 자, 얘는 그냥 들어보는 거고 듣는 걸 중단하고 싶을 때는 여기 정지, 재생, 정지. 근데 이 음악을 내가 넣겠다, 삽입하겠다 할 때 누르는 거는 더하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얘는 음악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두 개가 중첩이 되면 이상하죠. 그래서 자, 요 지점부터는 이 백야드라는 이 음악만 나오게 하고 싶어. 찍찍이 송은 안 나오게 하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 찍찍이 송을 터치. 똑같이 얘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트림 분할이라고 있어요. 똑같은 가위 표시예요. 가위로 들어가서 트림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찍찍이송, 여기부터는 다른 음악. 이렇게 해서 음악을 또 손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심화 수업으로 들어가면 이 음악 소리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만 보는 거라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손글씨는 잘 안 쓸 거라서 통과 한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이 다 만들어졌다. 내가 사진도 배열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도 가지고 왔고 음악도 가지고 왔고 텍스트도 넣었어. 자, 이제 다 영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얘를 키네마스터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추출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뽑아내야 되겠죠. 영상 파일 이렇게 하나로. 그때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메뉴 상단에 보시면 화살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키네마스터라는 앱에서 뽑아낸다, 추출된다는 이 아이콘 얘를 터치를 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이때 보면 FHD 뭐 1080, 720, 530이랑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그냥 1080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뭐 이거 저기 찍찍 공모전 말고도 다른 공모전에도 보면 이 해상도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1080이에요.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도 뭐 30, 48, 24 뭐 이렇게 있는데 30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건 기본 세팅 값이니까. 그런데 내가 조금 해상도 낮춰도 상관없어. 빨리 추출 한번 해보고 싶어 할 때는 720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저장, 터치하면 얘가 지금 추출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떴죠. 잭 1080p. 자, 이 상태에서 이게 공유 버튼이죠. 공유 버튼을 누르면 어디에서 공유할래? 라는 게 떠요. 그래서 카카오톡도 되고 유튜브도 되고 다 될 거예요. 그래서 공유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카오톡. 그냥 이렇게 제 개인 톡으로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출하셔서 각자 개인 카톡에다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키네마스터는 핸드폰으로만 할 수 있나요? 컴퓨터로는 안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키네마스터는 휴대폰만 되는 거고 이거를 컴퓨터로 한번 해보고 싶으면 다른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휴대폰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기태 키네마스터라는 게 있죠. 여기에 보면 저는 유튜브로 되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게 교과서처럼 이렇게 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재생 목록이에요. 우리는 재미로 뭔가 짧은 영상을 볼 때는 그냥 마구잡이로 보지만 공부를 할 때는 이 재생 목록을 꼭 터치를 해서 여기 있는 하나가 다 교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유튜버들이 다 이렇게 재생 목록을 저장을 해 두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키네마스터 튜토리얼 이렇게 했는데 영상을 지금 59개, 59개를 모아뒀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막, 텍스트랑 관련된 거 꿀팁만 또 12개를 모아두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하는 거라면 튜토리얼로 들어가서 반갑습니다. 여기 쭉 재생 목록을 뜨고 내가 하나씩 보는 거예요. 하나의 영상이 10분, 뭐 6분, 7분, 8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3개씩 이렇게 보셔도 실력이 점점 쌓이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자막을 좀 잘하고 싶어. 자막 효과를 더 놓고 싶어 할 때는 자막 꿀팁으로 들어가서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배우면 내가 또 이것저것 뭐 시간 로스가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편하게 하고 싶은 게 뭐가 있겠을까요? 잠깐만요. 우리 똑같은 강좌인데 여기는 이게 지금 기태의 키네마스터 강의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광고도 안 보고 또 정말 딱 목차가 제대로 돼 있게끔 해서 훨씬 공부를 수월하게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MKY 들어가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저는 뭐 101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영상 말고 다른 거 할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